반갑습니다. 연월TV의 마스터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남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여자분들의 특징은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남자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유형을 매우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분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하죠. 가령 남자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남자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에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에게 넌지시 물어봅니다. 너는 몸 좋은 남자가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글쎄요. 저는 남자가 몸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여러분은 그 남자한테 호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한테 비호감의 이미지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이 가령 어떠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몇 년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내가 몇 년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것을 취득을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야,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거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은 한 달 만에 따는 거 아니었어? 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가질까요? 와, 얘 지금 보니까 엄청 비호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상받기를 원해요. 남들이 내 노력을 이해해주고 나를 정말 잘난 사람으로 봐주고 내가 노력을 해서 읽어온 무언가에 대해서 와, 멋지다 라고 말해주길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진짜 고생했다. 그거 따기 매우 어려운 거래. 정말 열심히 해서 그것을 땄네? 라고 말해주길 바라지.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친구한테 매우 적대적인 감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또한 남자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남자의 노력을 통해서 그 남자가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게 보였을 때 그 남자한테 좋은 자존감을 채워줘야 돼요. 자, 몸 좋은 남자라고 하면은 와, 오빠 몸이 매우 좋아요. 제가 몸 좋은 남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이 아니라 오빠가 어깨가 넓어가지고 대화할 때 오빠의 어깨밖에 안 보이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남자의 자존감을 뿜뿜 채워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괄호 안에 보상심리라고 적어놨습니다. 그죠? 보상심리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했을 때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심리가 보상심리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자 무언가를 노력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봐 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가령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정말 재밌는 장소를 남자가 물색을 해서 여기 같이 가자 라고 했을 때 오빠가 나를 위해서 그러한 장소를 알아봐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엔 내가 어떠한 장소가 재밌는지 한번 알아볼게 라는 식으로 말을 해주면 남자의 자존감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재밌는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그냥 당연하듯이 여기요? 가보자 라고 반응을 보여주면은 남자의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는 존재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 해줬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지만 남자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시크함인데 여러분, 이 시크함을 버려야지만 남자한테 호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아무리 여자가 예쁘다고 한들 시크한 면모를 보여주고 내가 묻는 말에 네네 그래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여자한테 호감을 갖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어떠한 말이냐? 여우와 신포도. 여우가 길을 가고 있다가 높은 나무에 포도가 달려있는 거죠. 그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포도를 따먹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여우가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저 포도를 먹을 수 없다 라고 인지해버리니까 저 포도는 분명히 달지 않고 엄청 실 거야. 내가 먹을 만한 가치가 없다 라고 인지를 해버리죠. 일단 여자분이 아무리 외적으로 괜찮아도 남자한테 시크한 면모를 너무 많이 보여준 나머지 남자한테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라는 인식을 박아버리면 남자분들이 여우와 신포도 마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제가 정말 예쁘지만 분명히 성격에 하자가 있을 것이다. 저렇게 예쁜데 성격에 하자가 있으니까 맨날 시크한 도도한 컨셉을 잡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버려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호감을 갖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남자는 좋아하는 마음에 의해서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가능성에 의해서도 움직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데 나랑 잘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반대로 외적인 가치가 조금은 떨어지지만
나랑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남자는 후자로 기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외적으로 괜찮지만 연애를 오랫동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분들의 눈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남자를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남자한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물론 남자가 여러분을 만나는 이유가 사랑받기 위해서 혹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인간 관계를 형성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주변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여자한테 영향받아서 내가 조금 더 한층 더 괜찮은 남자가 되고자 하는 게 사람의 심리다 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 남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정말 인생 혹은 내 직업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남자한테 모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남자가 열심히 평일에 일을 하고 나서 주말에 나를 만날 때만큼은 재밌게 주말을 보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간 관계는 결국 모티베이션, 인터레스트, 그리고 인포메이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메리트를 어필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다면 확실히 남자한테 메리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고양이 노끈 이론이라고 해서 정말 고양이가 어떠한 장난감을 좋아하는가, 이거를 보시면 인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고양이 노끈 이론이라 하면은, 고양이가 고양이를 가지고 놀 때 우리가 털뭉치가 있을 거예요. 그 낚싯대에 털뭉치가 하나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 털뭉치를 고양이한테 그냥 툭 주면은 고양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이 털뭉치를 반대로 완전 높게 근데 반대로 털뭉치가 너무 높게 있어가지고 고양이가 봤을 때 저거를 내가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로 그 장난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장난감이 잡힐랑 말랑 했을 때 고양이는 가장 그 장난감에 흥미를 갖기 마련이죠. 이 말을 제가 왜 했냐면은, 남자분들 또한, 아니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내가 잡힐랑 말랑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흥미를 갖는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남자한테 완전히 잡히는 여자가 아니라 그 남자한테 잡힐랑 말랑 하는 여성분이 되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여성이 될 수 있는가? 먼저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가 여러분에게 호감을 주는 정도만 주는 게 이 투자의 원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령 남자가 여러분에게 10%의 정도의 투자를 준다면 여러분 또한 10% 정도의 투자를 줘야만 돼요. 반대로 남자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호감을 준다면 여러분 또한 확실한 호감을 줘야만 합니다. 가령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 지금 너 보고 싶은데 언제 볼 수 있냐? 라는 말에 여러분이 밀당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남자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여러분이 여기서 과연 밀당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남자가 확실한 호감을 줬을 때 여러분 또한 확실한 호감으로 응대를 해줘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자가 여러분을 확실히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밀당을 하면은 남자는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일단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언제 볼 수 있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남자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쵸?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였지만 그 여자가 나한테 마음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은 남자는 이 사람을 더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해버려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고양이는 정말 높이 있는 장난감에 흥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점프를 해도 저 장난감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인지하면 포기를 해버리죠. 남자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가 확실한 호감을 주면은 여러분 또한 확실한 호감을 줘야만 돼요. 언제 볼 수 있냐? 라는 말에 나는 언제 가능하다 라고 확실한 답을 줘야 되고, 그리고
다음 만남을 잡을 때는 여러분이 먼저 나도 너를 보고 싶은데 언제 볼 수 있냐? 라고 말을 해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남자가 봤을 때 너무 그 남성이 내 스타일이에요. 아, 이 남자 정말 괜찮고 내가 빨리 채가지 않으면은 다른 여성이 채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한층 더 여유를 가져야만 됩니다. 정말 모든 여자가 좋아할 만한 남성 상이라고 해서 그 남자가 나를 적게 좋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빨리 호감을 표현해서 그 남자의 마음을 얻겠다 하면은 그 남자가 점점 멀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조그만한 호감을 오픈하면은 여러분 또한 큰 호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령 남자가 밥 한 끼 먹자 라는 말에 여러분이 먼저 오빠는 저 같은 여자 어때요? 오빠는 연애하면은 어떠한 연애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극성을 띄워야 될 때는 상대방 또한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적극성을 띄울 때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남자가 봤을 때 고백 마려운 여성분의 특징은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제가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연을 본카페에 와서 여러분이 연애에 대한 고민 사항을 남기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연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만 하시더라도 15만 원 상당의 연애 교환을 드리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안녕!